일반형에다 대입해서 원의 방식만 구하면 될 것 같거든? 7하고 49 더하기 16이니까 65인가? 7a 플러스 4b 플러스 c의 값은 0입니다. 두 번째 건 대입했더니 125 마이너스 5a 플러스 10b 플러스 c는 0입니다. 세 번째 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이거 세 개 연립해가지고 a, b, c만 구하고 이 식을 알게 된다면 이걸 대입해서 빵이 나오는 k만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방식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밑에 거 빼려고 하는 중이거든? 뺐더니 마이너스 80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60? 그 다음 12a 마이너스 6b 그 다음 이거 두 개 뺄까? 120 마이너스 4a 플러스 12b 첫 번째 건 6으로 약분하겠습니다. 6으로 약분했더니 2a 마이너스 b의 값이 10이고요. 두 번째 건 4로 약분해서 2항 좀 할게요. 4로 약분해서 2항 했더니 a 마이너스 3b의 값이 30인가? 이제 밑에 건한테 2배해서 빼겠습니다. 밑에 건한테 2배 했고요. 연립방식 풀고 있습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5b의 값이 마이너스 50.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면 b가 마이너스 10이면 a는 0인가? a, b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여기에 제일 쉬워 보이는데 a한테 0을 대입했고 b한테 마이너스 10을 대입했더니 c의 값은 마이너스 25인가요? 이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0이라는 원입니다. 여기다 지금 이 점 1,k를 대입하겠습니다. 1,k를 대입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24인가요? 우리가 필요한 건 k 값들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k 마이너스 12하고 k 플러스 2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때 k의 값은 12하고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31-2번 31-2번 문제가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이게 원이었을 때 이 도형이 나타내는 게 넓이가 9파이인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네. 그럼 넓이가 9파이인 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완전제곱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x제곱 플러스 8x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 y제곱 플러스 2ky이기 때문에 y 플러스 k의 제곱입니다. 없던 건 지금 k제곱과 16이 들어갔습니다. k제곱과 16이 오른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10k 값은 2항에서 넘겨줬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 우변값이 지금 r제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변값이 지금 9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반절이 3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모든 k값들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근거하기에서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근의 고백값은 7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진로 나가면 되는 거죠?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는 그림을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이 모든 원은 중심좌표가 전부 다 a, b라고 합니다. a, b였을 때 반지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인데 여기가 a, b인데 x축에 접하고 있습니다. x축에 접하면 지금 반지름 값이 누굴까요? 반지름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 b가 반지름이겠죠? 근데 지금은 b의 값이 양수인 것 같아요.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중심점이 a, b라고 했을 때 중심이 3, 4분면에 있으면 그때 반지름 값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b라는 녀석의 값 음수일걸? x축 밑에 있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b라고 해야지 양수값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녀석은 중심좌표의 값이 a, b라는 점인데 이번 2, 4분면은 중심이거든? 요만큼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뭐라고 하실 거죠? 중심점 좌표가 지금 y축에 접하는 원인데 중심점이 a, b였을 때 반지름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반지름은 a가 양수니까 a라고 하면 되겠네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한다면 중심좌표 자체를 a, b라고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한다고 한다면 이 길이의 값이 똑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중심점 좌표를 r이라고 잡고요. 지금 1,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는 반지름 값도 다 r로 잡을 겁니다. 중심 r, 반지름도 r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심점 좌표의 값이 저 4, 4분면에 있을 때는 a, b라고 놓지 않겠습니다. 반지름은 r이라고 할 건데 중심점 좌표 적절한 게 뭘까요?
지금 4, 4분면에 있으면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인가요? 네. 그럼 문자로 뭐라고 잡을 거냐고요? r, -r이라고 잡아야지 4, 4분면이겠죠? 2, 4분면에 있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 뭐라고 할래? 2, 4분면에서 접하면 중심 뭐라고 할 거냐고요? 마이너스 r, r로 잡겠죠? 네. 3, 4분면에 있으면 뭐라고 잡을 거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해되신 거 맞나요? 4분면에 따라서 중심점 좌표는 전부 다 r로 잡겠습니다. 네. 자, 두 점 좌표를 지나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만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성공할 수 있으려나? 좀 작게 그려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점의 좌표는 0,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있다고 얘기했고요. 0,1도 지나고 1,2라는 점도 지나는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원이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x축에 접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 녀석의 값은 꽤 큰 원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접하려니까? 접해. 대충 이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두 점 좌표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x축에 접하니까 중심점 좌표를 뭐라고 할 거야? 중심을 a, b라고 가정할까? 그렇다면 중심을 a, b라고 가정한다면 반지름값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네, 반지름값은 다 b가 되는 건가요? b의 값이 1, 4분면이든 2, 4분면이든지 b의 값이 양수니까요. 그래서 원의 방식을 세웠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값은 반지름이 b라서 b제곱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다 지금 점의 좌표만 대입해서 10번씩 풀면 되겠네요? 그런데 산수는 표준형에다 대입하게 되면 산수는 좀 불편한데 세 점이 주어진 건 반드시 일반형에 대입할 건데 두 점이었을 때는 표준형에 대입해도 그렇게까지 산수 어렵지 않습니다. 0,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0,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서 b제곱은 서로 소거되고요. 여기 b제곱도 소거됩니다. 두 식을 빼주면은 이뻐질 줄 알았더니 안 이쁘다. 뺐더니 2a-1 2b-3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올리버지 그를? a 플러스 b의 값 2야? 선생님이 2로 약분했습니다. 네. 다시 이 식을 다시 보자.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값은 빵인 식이었는데 b라는 값 대신에 대입해버릴까? b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여서 b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은 a라는 문제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a제곱 대입했더니 플러스 2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1 더했습니다.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이어서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면 b의 값은 a가 1이면 b의 값은 이해된 거 맞나요? 이때는 중심 1,1이었었다는 얘기네. 이때 중심점 좌표의 값 마이너스 3,5였다는 얘기군요. 그때 원의 방식만 답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답은 원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큰 원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의 값 25인가요? 1,1이 된 중심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찾는 원이겠네요. 이렇게 답을 두 개로 쓰세요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죠? 10번씩밖에 없습니다. 자초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3대2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저치를 구하세요. 풀이는 두 가지로 진행할 건데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A점과 B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의 값이 3대2라고 얘기했거든. P점까지. 그럼 지금 상황은 AP 대 BP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요게 지금 3대2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P점의 좌표는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으니까 P점의 자체를 알고 싶으니까 P점을 XY로 잡았습니다. 그럼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은 외항끼리 곱한 녀석과 내항끼리 곱한 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어차피 루트가 있을 테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의 값을 쓰지 않겠습니다. 먼저 AP제곱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P제곱의 값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인가요? 그 다음 BP 구하고 있습니다. BP의 값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인가?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이항해 줄 생각입니다. 오른쪽이 9x제곱인데 4x제곱을 이항했습니다. 그럼 5x제곱. 오른쪽이 마이너스 6x에 9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54x. 왼쪽이 4x에다 4배 했으니까 16x. 그럼 마이너스 54한테 16을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70x인가? 그 다음이 y제곱이 9y제곱, 여긴 4y제곱이니까 5y제곱이에요. 상수항의 값이 지금 9 곱하기 9니까 81이 우변에 있는데 좌변값에는 4 곱하기 4, 16이 좌변값이 있죠. 그럼 16을 이항해주면은 몇이야? 65? x제곱 y제곱 앞에는 숫자가 1이 아니고 5기 때문에 5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3인가? 완전제곱식 만들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7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y제곱. 좌변에 49를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는 36만 더하면 되나? 49가 되기 위해서 36을 더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중심이 7,9 반지름 6이 되는 원이네요. 이렇게 푸는 게 자체 방식 구할 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산수에 너무 많습니다. 산수에 너무 많으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취,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취는 기원전에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대.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방금처럼 계산했더니 개빡치더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걸 혼자 만들었다고 하거든.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대. 수직선인데 수직선 위에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한 점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한 점 좌표의 값은 3,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일단 두 점에서 3대 2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좌표가 누굴까? 3대 2만큼 떨어진 한 점 내분점은 누구예요? 1인가요? 그래야지 3칸, 2칸 떨어져 있나요? 이거는 두 점에서 3대 2만큼 떨어진 점이 맞네. 근데 3대 2만큼 떨어진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대 2만큼 떨어진 점은 또 있는 것 같은데? 3대 2만큼 떨어진 점이 또 있는 것 같아. A에선 3칸 떨어져 있고 B에선 2칸 떨어진 게 있지 않을까? 나 말 좀 해도 되니? 네. 그러면은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점 좌표 누군지 알겠니? A, B의 간격은 5칸이야. 그런데 A에서 여기까지는 3대. 아이고, 선생님 잘못 찍었구나. A에서 3이고 B에서 2였냐? A에선 3이고 B에서 2가 되면 여기다 찍어야 되겠구나. 여기쯤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A, B 사이 간격이 5칸인데 A에서는 몇 칸이고 B에서 몇 칸이 돼야지 3대 2가 될까요? A에서 3대 B에서 2라는 얘기는 A, B의 길이는 1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 A에서는 3대 B에서는 2만큼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는 1에 해당한다니까 1에 해당해. 근데 A, B 사이 실제 길이가 5칸이야. 그럼 3대 2니까 길이는 몇 대 몇이어야 되냐고. 15대 1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앉아 있어야 돼 지금. 그럼 A에서는 15칸 떨어져 있고 B에서 10칸 떨어졌으니까 또 한 점의 좌표는 13인가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점 2개만 있는 줄 알았어. 지금 3대 2만큼 떨어진 점이.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3대 2만큼 떨어진 점의 좌표는 A에서 떨어진 게 여기서 3칸 떨어져 있고 B에서 떨어진 게 2칸 떨어진 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쯤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A에서는 3칸 떨어져 있고 3대 2만큼 떨어진 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그 점들을 연결한 녀석이 원이 되더래. 그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해봤더니 원이 된다고 얘기했고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프로디우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거 해봤으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야, 저 원을 구하고 싶다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만큼 떨어진 점의 자체를 알고 싶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분점하고 외분점 두 개만 구해. 그러면 그 두 점이 지름의 한 끝점이 될 거니까. 그래서 A, B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만 구한 다음에 그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네? 그럼 1하고 13의 중점이 누군데? 지금 중점 좌표는 더해서 1로 나누니까 7인가요? 그럼 반지름값은 누가 될까요? 네, 반지름값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분점과 외분점만 구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원의 방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법은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 원이 아폴로디우스의 원이고 푸는 방법은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내분점, 외분점만 구하고 그 두 점이 지름의 한 끝점인 원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었잖아.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수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는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의 값은 똑같고 y절편 값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치할 때는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았습니다. 수직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기울기의 고백값이 일반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녀석과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같지 않을 때가 이때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평행할 때는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녀석과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건 똑같지만 상수함끼리 나누기 한 건 같지 않습니다. 일치할 때는 나눈 값들이 다 똑같습니다. 수직일 때 어떻게 했죠? x 앞에 꺾기를 곱하고 y 앞에 꺾기를 곱해 더한 녀석의 값이 0일 때 수직이었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던 것처럼 지금 원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룰 생각입니다. 지금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마치 포물선하고 똑같습니다. 포물선하고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빵개일 때, 한개일 때, 두개일 때 포물선의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우리는 두 식을 같다고 놓고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 개수를 확인하지 않았었니? 판별식값이 0보다 클 땐 교점이 몇 개야? 판별식이 0이었을 때 교점은 1개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교점은 없는 거였죠? 원도 똑같습니다. 원도 교점이 2개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교점이 하나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교점이 없다고 한다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원의 값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r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때가 지금 접하는 거니? 예. 쌤은 뭐가 지금 궁금하냐면 판별식이 0일 때 접한다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녀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접할 때 어떤 상황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점이 2점일 때는 판별식 0보다 크다고요? 교점이 없을 때는 판별식 0보다 작다고? 자, 이거 두 개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다고 놔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식을 내림천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m제곱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2mnx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가요? 네.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짝수공식 사용하겠습니다. x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눈 녀석을 제곱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c에 해당한 녀석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거되는 녀석의 값은 m제곱, n제곱은 소거되는 것 같은데? 남는 것들을 쓰려고 합니다. 먼저 남은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m제곱 r제곱은 남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것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n제곱의 값이 m제곱 r제곱 r제곱인가? 예. 그럼 r제곱으로 묶어주면은 m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럼 n이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요? 네. 자,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구했냐면 이 선의 이름은 뭐예요? 접선. 네, 이 선의 이름은 접선입니다. 중심이 원점이 되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기울기 값이 m인 접선이 있습니다. n이라는 녀석만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접선을 판별식 가지고 구해봤더니 접선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이 y절편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인 걸 증명했습니다. 이거 외울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기억 못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른 문제를 물어봤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공식들을 외우지 못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꾸준히 기억해서 고3 때까지 기억할 애들만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좋은 대학은 물 건너갑니다. 지금 처음 보셨고요. 지금 보는 순간부터 고3 수능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판별식 가지고 접선을 갖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까? 그럼 직선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 네. 기울기가 m이 되는 선이 접하는 경우가 왜 두 개인 거지? 기울기가 m인 상태에서 접하는 녀석은 여기도 접하는 게 있지만 여기서도 접하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두 개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기울기가 m인 접선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울 겁니다. 자, 그런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판별식 가지고 확인해 볼 건데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중3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해석할 때 판별식으로 풀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판별식 가지고 하면은 방금 전에 산수 많았지? 네. 그 산수량이 많기 때문에 산수가 많아지는 순간 실수가 많아지거든? 산수량이 적은 걸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 판별식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는 거리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산수량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값을 d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교점 두 개지? 교점이 두 개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긴 거야? 아니면 반지름이 긴 거야?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보다는 반지름이 더 길 때 교점이 두 개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접할 때는 여기 길이의 값을 d2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2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d2가 큰 거야? r이 큰 거야? 똑같습니다. 안 만났을 때는 여기를 d3라고 한다면 d3가 반지름보다 훨씬 긴 거죠? 이 위치 관계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교점이 몇 개다라는 내용을 판별식 가지고 푸는 건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로 구분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영원히 잘 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 이걸 잊어버려. 문제 풀었어. 이건 구했어. 이것도 누군지 알아. 근데 누가 더 커야지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 개인지 그걸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나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영원히 잘할 수 없어. 정해져 있어.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리면 되잖아. 자기가 생각하면 되잖아. 원 그리고 직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됐어. R이 더 길어야 돼? R이 더 길려면 이렇게 그려야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보다는 반지름 R이 더 긴 거네? 그럼 교점이 두 개네? 이런 걸 왜 생각을 못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는 외우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살펴봤던 거 있잖아. 과연 기억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r제곱인 원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n 값이 누구면 접한다고 했죠 방금?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한번 보는 순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신경 써서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책상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변기 앞에 붙여서 똥 쌀 때마다 매일매일 쳐보시면 열흘만 보면은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로 갔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원하고 중심이 원점인 원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습니다. 쌤은 접하는 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접할 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접할 때는 판별식이 빵인 거죠. 네. 판별식을 가지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적용하려면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네. y 대신에 3x 플러스 k 값을 대입했고 이걸 가지고 2차 방식을 전개해서 판별식을 풀려고 합니다. 전개했더니 10x의 제곱 10x의 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판별식 짝수공식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쌤 지금 판별식 짝수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입니다.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었을 때 접하는 건가요?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래서 판별식이 빵이 되는 순간은 k라는 세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접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판별식 더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은 원점이었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3이 되는 접선이었을 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면서요. y절편 k값이.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k값은 어떻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값 어떻게 돼야 될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k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위에 루트 1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y절편 값이.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아래에 있던지 y절편의 값이 루트 1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판별식 가지고 계산하는 건 좀 귀찮습니다. 이 산수 과정이 귀찮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3x-y 플러스 k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에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 빵빵 대입했더니 k만 넣습니다. 이 값이 지금 원의 반지름 1과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지? 똑같을 때가 접하는 건가요? 똑같을 때 절대값 k값은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일 때 접합니다. 그래서 거리 가지고 측정하는 게 판별식보다 산수형이 더 편리합니다. 판별식은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사용합니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크다고 R이 크다고? 네, 두 점에서 만나려면 D보다는 R이 더 크다고요? 잊어버리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D의 값은 지금 R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K라는 녀석의 값이 루트 10보다 큽니다. 절대값이 크려면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던지 루트 10보다 컸을 때 되는 거죠? 이된 거 맞아요? 왜요? 어떤 거요? R값이 아, 잘못 마지막 거 있구나 지금. R이 더 커야 되는데 부동을 잘못 쓴 거죠 지금? 그럼 사이에 있을 땐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K값이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알고 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공식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반지름 값은 1이죠. 기울기 값은 3이죠. 접하는 순간에 K라는 녀석이 지금 Y절편인데 Y절편 구하는 공식 아까 뭐였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다고? 이게 제일 쉽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외우면 접하는 순간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그림 그려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라고 하는데 만난다는 거는 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니까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들과 반지름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R이 컸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같았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그림 그려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원의 방식 표준형 만들었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없던 숫자가 5가 들어가 있나 지금? 4가 원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 중심입니다. 직선의 방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k 건 빵입니다. 둘 사이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거리 측정했더니 x 앞에 y 앞에 거 제곱했습니다. 숫자 대입했습니다. 이 값이 반지름 1이에요? 반지름값이 더 커놨을 때 두 점이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요? 따라서 절대값 k-1의 값은 루트 2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k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1 플러스 루트 2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k 값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현의 길이로 왔습니다.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책들을 보면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이런 녀석은 공식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면 되는 거라서 공식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은 0,0이고 반지름 길이의 값은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래요? 네, 직선의 기울기 1인 직선이 원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그래서 현이 생기는데 그 현이 교점과 교점 사이의 길이의 값이 현인데 현의 길이가 2였으면 좋겠다고 하네. 반지름도 2였는데 현의 길이도 2라고? 기울기 1인 직선과? 여기는 요점부터 요점까지 길이의 값이 2였으면 좋겠습니다. 반지름도 2라고 하지 않았어 문제가? 그럼 여기도 반지름 2, 여기도 반지름 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삼각형은 네,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 정삼각형이네. 그럼 높이의 값이 몇이야?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높이의 값은 루트 3이에요. 공식이 2분의 루트 3의 a니까 2만 대입했더니 높이의 값은 루트 3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k 값이 궁금했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값이 루트 3이 되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라고 놓고 풀려고 합니다. 중심점 0,0이라는 점이랑 직선 x-y 플러스 k는 빵까지 거리 측정했습니다. 거리의 값은 루트 2분의 절대값 k인가요? 그 길이의 값이 루트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k값은 루트 6입니다.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가요? 이쪽에 y절편의 값이 루트 6이 됐을 때도 현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이때 마이너스 루트 6이어도 현의 길이의 값은 2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우리가 원은 정확하게 아는 원인 것 같아. 중심하고 반지름을 바로 아는 것 같은데 중심이 누구예요? x 앞에 y 앞에 거 이루어난 다음에 부호 바꿔준 게 중심일점이었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합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없던 숫자가 지금 25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 숫자는 9였습니다. 우변에 누가 있어야 되죠? 원의 반지름 값은 4인가? 그런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그 직선 선생님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3x-4y-10은 빵이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알고자 하는 녀석의 값은 도대체 어디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고 최소인지를 판단해 보세요라는 얘기구만. 대충 눈쯤적으로 봤더니 한 여기쯤에서 거리의 값이 최소인 것 같은데? 눈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거리의 값이 최대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여기 길이의 값이랑 여기 길이의 값을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점의 좌표 누군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잴 수 있는 거는 중심점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잴 수 있는 거 아니야? 중심점 좌표 아니까. 그럼 일단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겠습니다. 중심점 마이너스 3,4에서 이선까지 거리의 값을 측정했습니다. 거리의 값은 루트 x 앞에 거 y 앞에 거 제곱했더니 루트 25. 이제 점의 좌표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인가? 그 거리의 값이 7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거리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 7입니다. 반지름이 4라면서요. 네. 그렇다면 요만큼 길이값이 누굴까요? 여기 길이값은 7이었는데 반지름은 4라고요? 그럼 최대값은 누구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뺀 게 지금 최소값인 거네. 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3하고 11을 곱하세요. 답이 33입니다. 자, 이제 원과 원의 위치관계 중에서 지금까지 봤던 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입니다. 첫 번째, 원과 원이 외부에 있다. 원과 원이 외부에 있다. 교점이 좀 빵개인 거네. 두 번째, 외접한다. 바깥쪽에서 서로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내접한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접한다. 내부에 있다. 교점이 없이 한 원이 다른 원의 안쪽에 있다는 걸 내부에 있다. 중심이 똑같다는 걸 우리는 동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심이 똑같은 원. 이 두 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은 6가지입니다. 원과 원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은 6가지입니다. 자, 원과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고 한다면 중심부터 중심까지를 연결하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반지름 두 개를 더해봤자 D가 더 긴 거죠? D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은 외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D의 값보다는 R하고 R 다시 더한 녀석의 값이 누가 크고 작다가 아니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 자체가 반지름의 합이랑 똑같은 거네? 얘는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으로 보려고 해.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중심부터 중심까지 길이와 반지름들이 삼각형을 만들게 되고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 이미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 크다가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중심까지 길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긴 반지름에서 짧은 반지름을 빼주게 되면 중심의 중심까지 길이가 나온다고 하네. 내접할 때는 반지름의 차이값이 중심 사이 거리랑 똑같습니다. 내부에 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을 때는 중심부터 중심까지 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D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썼는데 R이라는 녀석의 값이 좀 더 길이가 긴 거지. R이라는 게 길이가 길고 R'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R'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R'가. 그러다 보니까 R에서 R'를 뺀 녀석의 값은 요 왼쪽 요만큼만 뺀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요만큼이 더 있죠. 뺀 값이. 내가 R이라고 하는 길이에서 R-를 빼게 되면은 왼쪽에도 짜투리가 남고 오른쪽도 짜투리가 남죠? 그래서 뺀 녀석의 값은 두 군데 짜투리가 있는데 중심 사이의 길이의 값은 한 토막밖에 안 되거든.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차이값보다 작으면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이 반지름의 차이값보다 작으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심원이었을 때는 중심 좌표가 똑같겠네 서로? 중심이 똑같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은 빵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원과 원이 만나는 거는 6개 중에서 몇 번째 게 원과 원이 만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 원과 원이 만나고 있는 건가요? 원하고 원이 만난다고 한다면 지금 현주 왜 눈이 졸린 눈이죠? 계속해서? 너 눈이 졸린 눈인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중해주세요. 외접할 때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하고 내접할 때가 원과 원이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야 원과 원이 만날 때 문제 풀어 라고 한다면 문제를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이 반지름의 차이값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하면 되겠다. 되신 거 맞아요? 이거 세 개의 조건을 다 써야 되니까 만났을 때 이해된 거 맞죠? 한 점에서 만날 때 문제 풀려고 한다면 하나만 풀면 안 되겠네. 한 점에서 만날 땐 두 개를 풀어야 되겠네. 자, 그런데 친절하게 수학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니네한테 야, 두 개의 원이 외부에 있어. 왜 접해?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고마운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선을 그린 접선을 하나 그렸거든? 이 선의 이름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외접선은 다 해서 두 개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내 말 좀 이해되니? 네. 그리고 크로스로 가운데 요 부분을 지났을 때는 이렇게 지나는 접선이 있다고 한다. 아이씨, 이렇게 접선 그리기 힘들어. 대충 그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다면 이 선들의 이름은 공통 내접선이 됩니다.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총 공통 접선의 개수는 4개.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묻습니다. 야,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라고 한다면 문제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외부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풀어야지. 판단해서 풀어야 됩니다. 외접했을 때는 공통 외접선의 개수는 2개인 것 같아. 근데 공통 내접선의 개수는 몇 개야? 공통 내접선의 개수는 1개겠네?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면 외접하는 거네.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면 외접.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공통 내접선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공통 내접선이 이게 이미 만나버려가지고 공통 내접선은 없습니다. 네. 공통 접선의 개수가 2개였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있어? 근데 이건 공통 내접선은 없겠다. 왜? 공통 외접선만 있겠네. 바깥쪽에서 만나는 접선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 접선이 하나고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는 공통 접선이 있나? 얘들은 공통 접선을 그릴 수가 없죠. 한 원이 다른 원 속에 들어있으니까. 공통 접선이 빵개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위치 관계를 한글로 줄 때가 있고 공통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양수 아래 값이랑 혹은 양수 아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네.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외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 내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네. 그 답이 2개 있겠네. 근데 하나만 풀면 안 되겠네.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외접하겠지? 라고 풀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외접할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값과 반지름의 합의 값이 똑같다고요? 내접했을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값과 반지름의 차이값이 똑같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첫 번째 거 반지름 2, 두 번째 거 반지름은 R. 중심 사이의 거리는 1,0과 4,0의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3이니? 반지름의 합의 값은 이건가? 반지름의 차이의 값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반지름의 차이의 값은 R이라는 게 미수기 때문에 R이 큰지 반지름 2가 큰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차이의 값은 절대값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되신 거 맞아요? 첫 번째 아랫값은 반지름 1입니다. 두 번째 아랫값은 5인가요? 마이너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은 반지름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과 원이 만나지 않으려면 원과 원이 외부에 있거나 내부에 있을 땐가?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어도 교점이 없습니다. 외부에 있으려면 중심 사이의 거리값이 반지름의 합보다 더 길어야 되는 거죠? 내부에 있을 때는
반지름의 차이값이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D라고 하는 값은 3입니다. 반지름 합의값은 2 플러스 R입니다. 중심 사이 거리 값은 3인데 반지름의 차이값은 요게 지금 반지름의 차이값입니다. 첫 번째 걸 만족한 R의 범위는? 근데 R은 양수라고 문제 얘기했죠? 얘기하지 않아도 R은 당연히 양수겠죠?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단가? 근데 이때는 R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R의 값이 5보다 큽니다. 근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R은 양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0부터 R의 값은 1까지 또는 R의 값은 5보다 크다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막 설명해 준 다음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위치 관계를 기억할 필요도 없이 방금 전에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또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걸 글쎄 일부러 기억하나? 어느 누구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안 만날 때 원 그림 되잖아. 외부에 있을 때 안 만날 때 그림 되잖아.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중심사의 거리의 값은 D인데 요만큼이 반지름, 요만큼이 반지름. 이거 왜 생각을 못하겠어? 그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여기 사이의 길이의 값이 D인데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이값이 요만큼도 차이값이고 요만큼도 차이값입니다. 그래서 D라는 길이는 하나지만 반지름의 차이값들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거지 일부러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사의망이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었고요.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명했습니다. 이 속에 직선이 들어있을 때 직선의 방식 일반형이 괄호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는 이 네모 이 식 전체가 무엇을 의미했죠? I가 이게 뭔가? 네모는 무엇인가요? 현주가 얘기해볼까? 민차이가 얘기해볼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억력으로 치면 순수하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러 차례 강조했어. 강조한 거 왜 강조하냐면 니네 입으로도 두 번씩은 얘기하게끔 시켰었거든? 머리에 남기려고 그렇게 시켰던 거야. 근데 그 정도 시켰는데 지금 기억 못한다는 얘기는 선생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니네 상위 20% 안에 못 들어. 기억력 자체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애들이 그렇게 강조해줬으면 상당히 많은 애들이 기억할 거거든? 너희는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야, 평상시에. 복습하거나 매번 내주는 숙제에 찌들어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지는 거야. 정해져 있어. 꽂은 대학 가야지. 충청도에 있는 학교나 전라도에 있는 학교 가야지. 다음부터는 배웠던 것들도 한 번씩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제만 하고 공부 끝이 아니라 시간을 더 내가지고 배웠던 것들 중에 맞다, 선생님 이거 되게 강조했었는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봐서 머릿속에 저장시켜야지. 그게 공부지. 배우고 숙제하고가 공부의 끝이 아닙니다. 괄호 플러스 K괄호는 빵이라는 녀석의 괄호 속에 직선들이 들어있으면 편의상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게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런 직선들을 네모라고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그게 네모입니다. 그때 더불어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직선이 아니라 괄호 속에 원이 들어있다면 이제 우리가 원의 방식을 알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녀석이 들어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원이야. 원의 방식 일반형을 집어넣어놨어. 그렇다면 네모가 의미하는 거는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원이 되겠네. 괄호 속에 직선이 들어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직선, 괄호 속에 원이 들어있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원이 될 겁니다. 이런 거 맞으세요?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특별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누가 지워져? x제곱 y제곱은 지워지는데 a하고 a 다시는 다르니까 안 지워지겠죠? 그럼 차수가 몇 차식이야, 네모가? 1차식이면 직선일 거 아니야? x제곱 y제곱 있으면 2차식이니까 원이지만 k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만큼은 특별한 녀석이고 그때는 교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것만 특별합니다. 그때는 원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근데 지금 그렸던 직선을 선생님이 너무 그림을 성의 없이 그려가지고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있는데 교점 좌표를 지나는 선, 에이씨 삐딱하다. 교점 좌표를 지나는 선, 요게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라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는 셈인 거네? 원에서 원을 빼면은 교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나온다는 얘기구만. 원 빼기 원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 나옵니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 선의 이름이 뭔 줄 알아? 아까도 나왔던 뭐라고요? 그러겠네. 저 녀석의 이름은 현이지만 왼쪽의 원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현, 공통현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건 공통현이지만 이 선은 공통현을 연장한 선인가? 공통현을 연장한 이 선을 k가 마이너스 1은 원에서 원을 뺀 녀석의 값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을 연장한 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의 방정식은 앞으로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기만 하면 되겠네? 그게 이겁니다.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을 서로 빼기만 하면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문제로 갔습니다.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0,2도 지나요. 그때 A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이 필요하네. 그 직선은 공통현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되겠네. 첫 번째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9는 빵. 두 번째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2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하는 빵이죠? 내가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뺄게요. 빼면 x제곱 지워지고 y제곱도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2x, 2ay, a제곱 맞게 산수 잘했니?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누굴 지난다고요? 0,1을 지난다고요? 0,2 대입했습니다. 0,2 대입했더니 A가 누구라고요? A가 누구라고요? A는 마이너스인가요? 쉽죠?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이름도 공통의 방정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기만 하면 공통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가지고 공통을 구하는 거는 고2 때, 고3 때 수십 번 합니다. 수학은 중간중간에 배웠던 걸 모르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단독으로 한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한 문제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공통현의 길이가 누군지 일단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대충 그렸고요. 두 번째는 대충 그렸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공통현의 길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공통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한 원이 앞에 거라고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럼 중심점 좌표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2인 상황인 거네? 그럼 반지름이라는 얘기는 원 위에 한 점에서 여기 길이가 지금 반지름 2라는 거 아니야? 공통현의 길이가 필요한데 나는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수선을 내린 여기 길이가 누군지만 알면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공통현 길이의 절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 필요한 건 여기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직선이 필요한 거고 직선이 필요하니까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되겠죠? 내가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고 있습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제 중심점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거리 재겠습니다. 거리의 값이 몇이야? 거리 몇이냐고. 거리 루트 2분의 1인가요? 여기 거리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면 2를 제곱한 4에서 이걸 제곱해서 2분의 1 빼면 되겠다. 4에서 2분의 1 뺐더니 2분의 7? 2분의 7이면은 누굴까? 유리하지 말까? 그럼 답은 공통 길이는 루트 2분의 7을 몇 빼야 돼? 그럼 루트 14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고 하는 식의 원이 들어있으면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에 원이 들어있으면 그 녀석은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입니다. 특히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의 방정식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지만 원이 나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두 원의 교점과 3,0이나 0,1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두 개의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더불어 이런 두 점 좌표도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는 녀석한테 대입했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에 대입했는데 두 개의 원의 순서가 바뀌면 산수가 불편해집니다. A하고 K가 따로 있어야지 산수가 편리하고요. 두 원의 위치를 바꿔서 대입하게 되면은 A하고 K가 곱해지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산수가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내 말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인 거죠. 그 무수히 많은 원 중에 특히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 두 점을 이용해서 A값이 K값이 누군지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AK를 구하고 나서 여기다 대입해 준 게 우리가 찾는 원인 거죠. AK를 숫자로 구하고 다시 대입해 줘야지 우리가 찾는 원입니다. 일단 점의 좌표 대입하겠습니다. 3,0 대입하고 있습니다. 3,0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3,0 대입하고 있습니다.
맞기 잘 대입했니? 네. 얘가 1? a 플러스 k 값 마이너스 3? 두 번째 건 0,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0,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0,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k? 제 마이너스 1인가요? 뺐습니다. 마이너스 2k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k 값 1입니다. k가 1이면 a 값 마이너스 4인가요? 이 값을 다시 대입해 주는 게 우리가 찾는 녀석이라고요?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k의 값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k가 1이니까 바로 써도 되겠다. 따라서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이 약분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값이 빵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식이네요. 이해가 되신 거 맞으세요? 자,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중심이 원점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R인 원에 대해서 기울기 M인 접선을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네. 근데 이 녀석은 원을 얼만큼 옮긴 거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기울기 M인 접선도 똑같이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X축 방향 A만큼 움직이면 X값 대신 X-A가 대입되어져 있는 것 같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면 Y값 대신 Y-B가 대입되어 있는 거지. 중심이 A, B가 되는 원에 대해서 그때 접선을 구하려고 한다면 Y 대신에 Y-B, X 대신에 X-A만 집어넣으면 요게 기울기 M인 접선 구하는 공식이겠네.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학기가 시작되면 증명해 드릴 겁니다. 접점 좌표가 주어져 있는 이 공식이 선생님은 수업할 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 x가 2개, y가 2개 있습니다. 2개, x 2개, y 2개, 제곱이니까 2개,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한테 x1 집어넣을 거고 하나한테 y1 집어넣겠습니다. x가 2개 있는데 하나한테 x1 집어넣고 하나는 대입 안 했고요. 하나는 집어넣고 y 2개 중에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는 대입 안 했습니다. 이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심이 원점이 아닙니다. x-a가 2개, y-b가 2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원 위의 점의 접선은 x-a가 2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한테 x1을 대입했고 하나는 대입 안 했습니다. y-b의 값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한테 y1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제일 쉬운 공식입니다. 2개 중에 하나한테만 대입하기. 그래서 이거는 원 위의 접선은 어느 누구도 전교 꼴등조차도 시험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공식이 엄청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잘 남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접선에 관련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원의 방식은 접선까지 배우면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만 조금 사용하는 문제 몇 문제만 풀면 되거든? 내가 1시간 컷으로 끝내나 모르겠네. 끝나가는데 1시간 컷으로 끝내는데? 시간 남는데? 2차방식 할 수 있겠는데? 막 꿈과 희망이 막 생기지? 집에 가지고 막 숙제하려니까 기쁘 죽겠지 막. 자, 문제로 갔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값은 2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직선의 기울기 2인 녀석과 평행하다고 하니까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구만. 기울기 2가 되는데 반지름의 값은 루트 3 있는 원이라고 합니다. 접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접한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건 접한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대입했습니다. 기울기의 값 2니까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 그래서 정리하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해된 거 맞으세요? 엄청 쉽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책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선생님이 기하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일반형이었을 때 필요 없습니다. 표준형이었을 때 두 개의 공식만 아시면 됩니다. 왜? 일반형을 표준으로 만든 다음에 접선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반형일 때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한 문제는 더 연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공식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이 중심이 원점입니다. x가 2개, y가 2개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어떤 문제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문제일 때도 있고 원 밖의 점에서가 접선일 때가 있습니다. 원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일 때 문제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어준 접선일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글로 원 위의 점이라고 써있네요. 원 위의 점이라고 써있으니까 x 2개 중에 하나한테 2 대입하겠습니다. y 2개 중에 하나한테 마이너스 6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2로 약분만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어떤 점만 설명에 나와 있으면은 점이 원 위에 있다는 말이 안 써 있으면 원 위의 점인지 원 밖의 점인지 어떻게 알지?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원 위의 점인 거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죠? 근데 두 번째 풀려는 문제는 원 위의 점이긴 한데 지금은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입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x가 2개인 게 아니라 x 플러스 2가 2개인 거고 y가 2개인 게 아니라 y 마이너스 2 2개인 거죠?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을 하나한테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지만 하나는 대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한테는 4를 대입은 하겠지만 하나는 대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 3 곱하기 y 마이너스 1 정리해서 이쁘게 쓰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설명합니다. 앞에 페이지가 지금 선생님이 말로 하려고 하는 걸 글로 쏘는 페이지인데 글로 쓰면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지금은 원 위의 점이라는 말이 없네요.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입해보면 알 수 있나요? 대입하면 좌변은 9인데 우변은 4니까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좌표는 원점입니다. 반지름이 2입니다. 근데 0,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그어준 접선이 필요합니다. 0,3이라는 점은 원 밖의 점이고요. 접선을 그는다고 한다면 접선은 총 더 2개 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두 접선은 원이 y축 대칭의 원이기 때문에 두 접선은 기울기가 여기는 기울기가 만약 1이면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부호만 반대가 되겠네. 직선이 서로 y축 대칭인 접선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상 0,3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누구야? 기울기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0,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냐고요? y는 mx 플러스 3이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0,3을 지나나요? m이 지워지려면 0을 대입해야 되고 0 대입하면 3이 나오나요? 이게 0,3이라는 점에 접표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원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선이 접선이라며. 그럼 판별식을 사용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의 제곱은 4가 될 테고 m제곱 플러스 1x의 제곱 플러스 6mx 플러스 5인가? 판별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짝수공식 사용했습니다. x 앞에 거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고요.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곱했습니다. 4m제곱이 5라고 하니까 m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인가요? 그 값만 대입하면 답인가요? 이번에는 아예 눈이 스르르 감기네. 정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안 보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값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값이 반지름 2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쟀습니다.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 빵빵 대입했더니 3인가? 그 거리 값이 반지름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로 나눠주고 루트 m제곱 플러스를 곱했더니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m제곱 플러스 1 제곱했더니 4분의 9인가? 4분의 9인데 2량 했더니 m제곱의 값은 4분의 9입니다. 따라서 m이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나오네요. 세 번째는 기울기 m인 접선 구하는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 m인 접선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 나의 바람은 지금 반지름 2라며.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3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값이 2분의 3이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겠네요?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또는 닮음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길이의 값이 2냐? 여기 길이는 3이니?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 것 같은데? 2대 3? 여기 루트 5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각에 대해서 X 표시된 각에 대해서 여기가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삼각형이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겠네. 여기가 2대 루트 5대 3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2대 5대 2대 루트 5대 3이겠네. 2대 루트 5대 3. 그럼 닮음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울기 값은 오른쪽 두 칸 갔을 때 위로 루트 5만큼 가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 값 2분의 루트 5일 거고 여기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겠네. y축 대칭이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땡기는 걸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접선의 길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책이 미쳐가지고 이게 무슨 공식 따위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꼴랑 피타고라 정리 하나면 끝납니다. 그림 그리고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파트입니다. 지금은 선분의 길이를 갖다 구하는 문제만 풀면 이제 원의 방식이 끝납니다.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은 중심점 좌표가 누구래요? 네, 중심점 좌표의 값이 2, -1입니다. x 앞에 거 1로 난 다음에 보호 바꿨고 y 앞에 거 1로 난 다음에 보호 바꿨습니다. 반지름값 확인하고 싶습니다. 완전제곱식 만들었습니다. x-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이 4인가요? 이 원의 반지름의 값은 지금 2인 상태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다고? 마이너스 3,2이 왼쪽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왼쪽 5칸 떨어져 있고 위로 3칸 떨어져 있는 건가? 5칸, 3칸? 대충 여기다 찍었습니다. P점 좌표값이 마이너스 3,1한 점에 잡혀 있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T라고 한다면 PT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P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선을 그렸습니다. P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접점 좌표의 값이 여기일 수도 있고 밑에 그렸을 때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원 밖의 접선의 길이가 항상 똑같아서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요만큼의 길이, 접점까지 길이를, 원 밖의 점의 접점까지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칭합니다. 친절하게 PT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줄 때도 있지만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는 접점의 좌표까지 이르는 거리값이 접선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뭐 공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 길이가 누구라고요? 접점의 좌표에서 수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접선과 반지름은 접점 좌표 수직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꼴랑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x의 차이값은 5칸, y의 차이값은 3칸입니다. 길이가 몇이죠? 하루 종일 해라, 하루 종일 해. x의 차이값은 5칸, y의 차이값은 3칸, 25 더하기 9가 뭐냐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해. 그럼 PT 길이 값이 누구예요? 이거 구하래. 꼴랑 피타고라스니 한 방이면 끝납니다. 아주 쉽습니다. 공통 접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외부에 있으면 공통 접선이 몇 개였죠? 원과 원이 외부에 있으면 공통 접선 몇 개 있어요? 네, 서로 원과 원이 외부에 있을 때는 공통 접선이 4개 있었습니다.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공통 접선이 몇 개죠? 2개. 네,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공통 접선이 2개 있습니다. 원과 원이 내접했을 때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네, 내접했을 때 1개였습니다. 외접하면 공통 접선의 개수는? 네, 외접했을 때 공통 접선은 3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그리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이 2개 있습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부터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두 번째 원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첫 번째 원은 사이즈가 좀 작네.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1짜리 원입니다. 두 번째 원은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3,4. 그럼 왼쪽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점 좌표는 0, 마이너스 1. 두 번째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3,4입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좀 구해보겠습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값이 몇이에요? 하루 종일 해라 또. 24. 한숨 나오게 하지 마세요. x가 3칸, y가 5칸이니까 루트 34인가요? 근데 반지름의 합의값을 구하면 반지름 합의값이 누구야? 반지름 합의값은 4인가요? D가 큰 거야? 반지름 합이 큰 거야? 무슨 관계 있죠? 외부에 있는 관계 있나요? D의 값이 반지름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원과 원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공통 외접선 길이, 공통 내접선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생각입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 여기 길이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할 겁니다. 나 지금 여기 길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거는 원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반지름 1인 거 알고 있고요. 원의 중심 좌표에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반지름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의 값은 루트 34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짧은 원의 중심점 좌표에서 긴 반지름한테 수선이 밟았다 내리게 되면 여기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길이의 값 2인가?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몇이에요?
루트 30? 그럼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똑같겠네? 공통 외접선의 길이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만 가지고 루트 30인 거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 선 연결했습니다. 요만큼 길이의 값 1입니다. 요만큼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3이라고 했었나? 그런데 내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값 알고 있었잖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길이값은? 아까는 외접선의 길이는 반지름 짧은 원의 중심에서 긴 반지름까지 수선발을 내렸는데 지금은 연장선을 그릴 겁니다.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길이 연장선 1만큼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1만큼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와 여기는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직사각형이니까. 네. 난 여기 길이 구하겠습니다. 루트 34, 4. 여기 길이 누굴까요? 34에서 16을 뺐더니 18, 3루트 2. 그래서 여기 길이 우리가 구하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3루트 2가 되는 거죠. 꼴랑 피타고라 정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림 그리시고 피타고라 정리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표 진도는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원이 있는데 A, B는 모릅니다. 그런데 좌표 평면에 C라고 하는 저 원의 중심점 좌표가 Y는 2x-1이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심점 좌표를 확인해 보면은 미수 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심점 좌표의 값이 누구야? 1, 네, 1,2분의 2죠? 그거 바꿔주고 1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해서 등호를 만족하겠구만. 그래서 A의 값은 2인가요? 미수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그럼 어차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될 테니까 직선 자체가 중심을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A점, B점은 지름의 양 끝점이겠네? 네. 그때 원 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이 4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B의 값을 결정하세요. 어떤 의미의 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심점 좌표의 값은 1,1인 거 알게 된 건가? 그리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 있고 그때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A점, B점이 있다고요? 되신 거 맞아요? 근데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P가 어디 있어야지 A, B, P는 넓이가 최대가 될까? P점이 어디 있어야지 될까? 삼각형 PAB의 넓이의 값이 최대해야 되기 때문에 P점 좌표의 값은 접점 좌표, 기울기가 2가 되는 선의 접점 좌표가 P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넓이의 값은 높이의 값이 최대이기 때문에 넓이의 값이 최대가 나오겠죠? 그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반지름이죠? 네.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입니다. 그럼 삼각형 PAB의 넓이가 몇이야? R. 삼각형 PAB의 넓이의 값은? 그 값이 4라고?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 2겠네? 원의 반지름이 2였을 때 문제를 풀어갑니다. 중심 좌표가 1,1이었으니까 x-1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의 값은 반지름 2를 제곱한 4, 이 원이었겠네. 전개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1 4니까 이 항이 좀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b의 값이 누구라고요? b의 값도 2라고요? a, b 두 개 더하세요. 이해된 거 맞죠? 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이 있고
y는 f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 4, 5에 있는 점 P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접점입니다. 기울기 양수인 모양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5 대입한 함수값이랑 플러스 5를 대입한 함수값을 곱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5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접한다고 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구할 수 있나? 뭐 어떻다는 얘기지? 뭘 구하라는 얘기지? 직선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마이너스 5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n인가?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 구하라고? 그럼 mn을 알아야지만 답을 할 수 있겠네? 근데 mn을 알아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길이가 반지름 5랑 똑같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 일단 그건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mx-y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빵인데 중심점이 0,0에서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 짓더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건가요? 이게 반지름 5랑 똑같다고? 그럼 분모값을 곱하려고 절대값 n이라는 녀석의 값이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했더니 이렇게 되니? 이 양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 답이 25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뭘 구해야 될지 파악했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답이 나왔습니다. 23번으로 갔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중심점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작은 원이 있고요. 중심점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가 되는 큰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C1이라는 반지름이 작은 원에 접하는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고 L은 누군지 알려줬습니다. L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 C2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 위에 P1이라는 점과 P2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P2는 특히 접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써있는 이 값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구하고 싶은 건 이 값이 알고 싶은데 그냥 점 대입한 거 아니야? 점을 갖다 대입한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알 수 있는 거지? 반지름 길이 값도 알고 있는 거였잖아. 이 직선은 L이라고 하는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빵이라며. 근데 여기는 L1이라고 하는 직선은 누굴까? 이건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모르잖아. L1의 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평행한지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상수값만 다르겠네? L2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누군지 모르는데 상수항만 누군지 모르는 거네, 평행하니까. 그 상수항들을 MN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X1, Y1의 값을 집어넣은 녀석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걸까? 뭔지 알겠는데?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원점의 좌표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몇이야? 반지름 1인가요? 그래서 원점의 직선까지 거리 일단 구해보려고. 원점의 직선까지 거리 구해볼게요. 원점에서부터 L까지 거리 구했습니다. 그 거리의 값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빵빵 대입했더니 1인가요? 그러면 결론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1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다 1로 대체할 겁니다. 그런데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여기 길이를 알고 있나?
여기 길이가 몇이야?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요? 2 루트 2 플러스 1? 여기 원의 반지름이 2 루트 2니까 2 루트 2 더하기 1이죠? 그럼 평행한 직선 L1과 L의 길이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 평행한 직선의 길이가 x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의 제곱 분자는 상수항의 차이값이니? 그 길이가 몇이라고? 2루트 플러스 근데 분모 1이라며. 그럼 절대값 n-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루트 2 플러스 1이고 절대값 없으면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야 되잖아. 플러스였을 때가 m값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때가 m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m이라는 값이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알 수가 없나? n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나?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n 값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자, 이 직선은 y절편이 이 직선의 y절편이 누구야? 마이너스 y절편이 누구야? 이럴 때 선생님이 화를 소리 한번 질러주고 짜증 한번 내줘야 되는데 y절편은 중학교 1, 2학년 때 끝내는 거지. x한테 0대 2바지. y절편 누구야?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지금 그 b의 보는 양수인가요? 기울기는 누구야? 근데 b가 양수니까 지금 이 선의 기울기는 양인가요? 네. 그럼 b가 양수기 때문에 a의 보는? 그럼 여기서 y절편의 값은 양수잖아. L1의 y절편이 누구야?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b는 양수라며. 그럼 n값은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는 상황이구나. 이해됐나요? 네. 이번에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L2란 녀석과 L 사이의 길이를 알 수 있나? 여기 길이 아니? 뭐라고요? 네, 2루트 2-3네요. 여기 반지름 2루트 2에서 1을 빼가지고 둘 사이의 길이의 값은 2루트 2-1입니다.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n-1입니다. 그 값이 2루트 2-1입니다. 그러면은 분모의 값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절대값 n-1이라는 값 자체는 먼저 플러스 값이라고 한다면 n값은? 마이너스 값이라고 한다면 n값은? 이거 다 마이너스 달았습니다. 마이너스 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L2의 y절편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B 근데 b의 값은 양수값이라며. 지금 y절편값은 양수야 음수야? 지금 b가 양수값이니까 n값은? 이 중에 이 값은 음수값인 것 같은데? 양수값이니까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으세요? 끝났네. 그러면 L1이라는 녀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m값이 마이너스 2루트인데
이 점의 좌표 P점 좌표 x1, y1이 L1 위에 있는 선인가요? L1 위에 있는 선이니까 x1하고 y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나요? 그럼 이것 두 개가 누구라고요? 2루트인가요? 이항해주면?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2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이 값 구하면 되겠네? n이라는 녀석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L2의 방정식이 n값이 플러스 2루트입니다. 그런데 P점 좌표 x2, y2를 대입했더니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루트인가?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t 플러스 1이네요. 이걸 계산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생각할 건 많지만 차근차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24번으로 왔습니다. 24번이 좌표 평면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의 현 중에 A점 좌표를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고 합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 좌표는 반증 길이는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점이면 한 여기쯤이 1,0이지 않을까? 1,0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현이 가능한데 현의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길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1,0을 지나는데 1,0을 지나는 선 중에 지름에 해당하는 선 있지? 1,0이라는 점을 지나고 이런 지름에 해당하는 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리면 10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거 아니야? 정확히 길이가 10인 건 몇 개 있냐고. 네, 정확히 길이가 10인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9인 건 몇 개 있을까? 9인 건 몇 개 있을까? 길이가 9인 거는 두 개가 위아래로 두 개 있을 것 같아. 길이가 8인 건 몇 개 있을까? 길이가 8인 것도 위아래 두 개 있지 않나? 그런데 지름하고 수직이 되는 선 있잖아. 네. 지름하고 수직인 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한다면 지름하고 수직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값 5라면서 그런데 1,0과 5,0 사이 길이의 값은 4라며 여기 절반 길이 몇이야? 그럼 여기 현 길이는 6이니? 네. 그럼 6이라고 하는 현, 7이라는 현 이런 현들이 있겠네? 6이라고 하는 이런 현은 몇 개 있을까? 길이가 6인 거는 아니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데 1,0을 반드시 지나면서 길이가 6짜리 현은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하나밖에 못 그려. 눈에 보이는 하나밖에 못 그려. 대칭 해봤자 자기 자신이잖아.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7, 8, 9라고 한 녀석의 값은 7에 해당한 녀석과 7에 해당한 녀석은 위아래 이렇게 두 개씩 있을 거야. 이런 가운데 낑겨진 것들은 제일 짧은 길이와 제일 긴 길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하나씩밖에 없을 건데 사이에 있는 길이의 값들은 위아래 대칭되는 구조로 두 개씩 나올 겁니다. 전체 모든 점의 개수는 8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모든 녀석은 현의 길이 8가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좌표 평면에 3,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을 L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L이라고? 그런데 원 위에 있는 점 P점과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서 10배 하세요.
3,4라는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리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값은 요만큼이 원점의 직선까지 거리인가? (3,4를)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 내려야 되니까 요만큼이니? 어떤 선을 그려야지 이런 길이 중에 제일 긴 길이가 나올까? 어떨 때 길이가 제일 길려나? 원점과 3,4라는 점을 연결한 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수직인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이때 길이는 원점에서 직선까지는 거리가 요만큼이죠. 요 선이 아닌 살짝만 틀어진 선을 그리면은 살짝만 이렇게 틀어진 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는 방금 전보다 짧아질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가장 긴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 선이 아닌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진 선을 갖다 그리면 길이의 값은 더 짧아져. 길이가 원점에서 지금 3,4를 지나는 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원점과 3,4를 연결하는 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 그렸을 때가 그때가 원점에서 3,4까지 길이 5로 제일 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난 지금 이 선이 필요해. 이 선이 L이래. 이 L의 기울기는 누구야? L의 기울기는 누구야? 지금 좀 나왔어야 돼. 아니 원점하고 3,4를 연결한 건 기울기 몇인데 근데 그거랑 수직이면 기울기 몇이냐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그래야지 3분의 4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런데 3,4를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4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마이너스 4분의 9한테 무엇을 더하면 4가 나올까요? 그러네. 4분의 25를 더해주면 4가 나오는 거네. 그럼 3,4를 지나겠네요. 자, 직선의 방식을 구했습니다. 직선은 구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원하고 원 위에는 점 P점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은 거리가 최대되는 그 직선은 양변에 4배 한 다음에 이항 좀 할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빵이라는 직선인가요? 근데 원은 중심점 좌표가 7,5가 되고 반지는 일자리 원이라고? 중심점 좌표가 7,5가 되고 반지름은 일자리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는 수없이 많은 점 중에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가요? 그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럼 눈대중으로 봐도 한 여기쯤에서 거리가 최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길이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1만큼을 제거해 줄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몇이야 그러면? 16, 근데 여기서 뭘 빼자고? 1은 반지름 1을 빼자고? 그래서 최소값은 요만큼이 최소값일 거고 1 뺐더니 누구라고? 11, 5분의 11한테 10배 하세요. 이해는 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26번으로 왔습니다. 26번은 좌표 평면에 A점과 B점 좌표는 X축과 Y축에 있는 점들인데 A, B라는 선분은 2대1로 내분하는 점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과 직선 A, B가 만나는 점 P점이 P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풀어주세요. A, B를 맞춰주세요. 일단 P점을 구해야 되겠다. 지금 P점 구하겠습니다. P점의 좌표가 3분의 18인가? 3분의 그 P점 좌표의 값은 6,2예요? 네, 6,2라는 한 점에서 6,2라는 점에서 맞나? 6,2에서 만 맞나? 그럼 6,2가 접점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접하는 선의 접점?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의 중심점 좌표는 A, B인 것 같고 그런데 6,2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6,2를 지나는 선이 있는데 6,2에서만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근데 우린 이 직선 아는 거 아닌가? 직선 AB? AB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마 3분의 2야?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Y절편은 누구예요? 0,6을 지나니까 Y절편은 6인가요? 이 직선인데 접한다고? 근데 AB를 맞추라는데? AB를 어떻게 맞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문제가 설명한 거 파악한 것 같고 AB의 값을 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지 A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거리,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재볼까? 그걸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놔야 되잖아. 반지름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여기 기울기는 몇이야? 2분의 3? 그래 저 기울기 구하자. A에서 6을 뺐고 B에서 2를 뺀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요?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2b-4의 값이 3a-18입니다. 3a-2b라는 녀석의 값이 14?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6,2라는 점의 좌표가 원 위의 점인가? 원에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 네, 그럼 6,2를 대입하자. 된 거 맞아요? 네, 4로 약분했습니다. 3a 플러스 b의 값이 두 개 열리면 되겠네 이제. 빼면 되겠구나. 위에서 밑에 것 뺐습니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b한테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여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3분의 34? 그럼 9분의 34인가? a, b를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9분의 34한테 그럼 9분의 20이에요? 열릴 방식밖에 없었네요. 자, 한 문제 남았는데 한 문제는 풀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풀어볼까요? 자, 원의 방정식은
다른 챕터를 풀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말로 나와 있는 걸 해석한 다음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 소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수업하죠. 내일 3시까지 개념센 수학 원해 방식도 풀고 문제집센 수학도 원해 방식을 풀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차라리 날 죽여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개념센 수학 푸는 데는 얼마 안 걸려. 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줬고 유제 문제는 쉽고 레벨 1은 레벨 2는 쉬우니까. 개념센 수학 푸는 데 선생님 예상 시간 2~3시간밖에 안 걸려. 문제입센 수학의 B단계까지만 해가지고 올까? 그러면 내일까지 하는데 무리 없을걸? 예상되는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많이 걸리면 8시간, 9시간. 내일까지 B단계까지만 풀어봅시다. 잘 가세요.